어차피 총지휘는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지휘를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하면 그게 이준석 대표만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개인기가 있어도 다수의 지혜, 토론의 힘을 못 넘어섭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판판이 이낙연 대표 쪽에서 좀 계속 제동을 거시는 상황이었어요. 정책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신중하다가 뭐 전부 다 끝나겠어요. 제가 애초에 한국인방과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다니까. 자, 이번 이슈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앞선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했는데 내용을 이거 개혁신당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의 제목에 전두환이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인데요. 열흘 만에 전두환이냐라는 얘기가 개혁신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의결사항은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입니다.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 정책위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강 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 심사를 실시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번은 반대 의견이 있으셨고 2번은 찬성하셨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반대 의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반대 의견 주시고 그냥 도중에 나갔습니다. 이겁니다. 앞서 영상에 이낙연 대표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일단 선거 지휘와 관련된 전권을 이준석 대표가 오늘 결정을 통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공동대표 측,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미래입니다. 여기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반발하는 모습,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박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5개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런 정당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해야지. 저건 뭐 제3지대도 아니고 아예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죠. 이 당원 당규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비상대권을 주는 거는 대부분 쿠데타 할 때나 주는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최고위원 굉장히 뭐 약간 대변인처럼 좀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 측에.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거 이게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냐.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회는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이준석 대표를 전두환에 비유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표현은 좀 과격하죠. 네, 전두환 12.12 일으켜서 의회 해산하고 국보위 설치해서 뭐 거의 전두환 마음대로 했잖아요. 마음대로 했다. 그것처럼 오늘 일은 그 당이 처음에 생길 때 개혁신당이 생길 때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대표도 공동대표입니다. 그렇죠. 공동대표인데 오늘자로 이준석은 회장이 됐고 기업으로 말하면 이낙연 대표는 고문이 됐어요. 회장 신설.
그렇죠. 고문 신설. 회장실에 고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뒷방으로 좀 물러난 꼴이죠. 그래서 허은하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협의를 한다. 협의하고 합의하고 다르거든요. 네, 합의는 이낙연 대표 측하고 서로 상의해서 일치된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협의. 어떻게 보면 통보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들어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면 단독 체제로 밀고 나가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일부 동의한 거는 이대로 가서는 당이 좀 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 쪽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신세대 20대, 30대를 감안해서 좀 동의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무 11홍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꽃이 펴도 열을 가기 어렵다는 건데 이 개혁신당은 꽃도 피기 전에 시들게 생겼습니다. 오늘이 열흘 됐어요. 예, 꽃도 피기 전에 화무 11홍도 안 될 정도로 니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준석, 이낙연 대표가 기존 정당의 그 패권주의의 환멸을 느껴서 나왔는데 예. 지금 하는 게 거기서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아주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제3지대가 거의 사라질 위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님, 사실은 개혁신당의 주축이 된 이 정치 세력은 거대 정당 내부를 사당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개혁신당이. 근데 이런 개혁신당에서 지금 사당화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등장할 줄 아셨습니까?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사당화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로 돈 6억을 만든 배경은 이준석으로부터 한 푼도 보태진 바가 없는데 말하면 현역의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지금 오늘 뭐 김영주 의원이 어떤 부의장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탈당하신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로 보여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줄줄이 아마 호남 혹은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3지로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분이 더 큰데 왜 그 현실적으로는 줄줄이 탈당하고 있는 이준석계가 정권을 가지려고 하나?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것은 그냥 선대위 홍보위원장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걸 뭐 모든 정권을 주는 그런 거 아니다. 다만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성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도모하면서 합의해 가면서 자기의 홍보위원장직이나 대표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노인 무임승차라든지 또 여성 군인 할당제라든지 자기 정책의 색깔을 그대로 전체 개혁신당의 전체 말하자면 강요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라면 이 당을 굳이 국민의힘 아닌 이 당에 투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총선 정책에 대한 결정권까지 가진 거는 본인이 기존에 내놨던 그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면 제3당이 표를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할 때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주고 민주당이 잘할 때 민주당에 도움이 줌으로써 이 서로 간의 어떤 대결적인 어떤 난국을 극복하는 상생의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새로운 역할에 자기 롤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과거와 같이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있는 역할 또 세대의 대표로서의 역할만 한다 그러면 굳이 그게 왜 제3지대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김종민 의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어떤 권한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과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일단 오늘 격돌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 장면 중에 이 사진이 오늘 굉장히 눈길 잡았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5분이 앉아 계시죠? 쭉 최고위원 지도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착용한 넥타이를 밑에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 끝에 금태섭, 김종민, 녹색이에요. 짙은 녹색. 그리고 가운데 이준석 그리고 조응천, 방금 나오신 조응천 최고위원은
오렌지색이죠. 개혁신당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원래 개혁신당의 색깔이었어요. 반면에요. 이낙연 대표의 넥타이 색깔 좀 보세요. 오렌지색과 짙은 무슨 파란색 개똥, 녹색이 섞여 있는 것 같죠? 남색입니다. 원래 이 주장했잖아요. 오렌지색에 남색을 섞자고. 근데 이런 넥타이를 만든 건지 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착용해 왔습니다. 넥타이 색깔로 지금 각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몇 가지 굉장히 쟁점이 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주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이 잡히는 지지층이 젊은 세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캠페인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정치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또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완결성을 추구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당원들에게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이준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당에 참여하면서 이준석은 혐오주의자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 입당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의사 정도랑 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뭐가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지금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으로 지금 뭔가 섞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정기란 교수님, 네. 오늘 결정된 게 선거운동 관련 정권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조홍천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게 향후에 비례대표 배정과 관련된 이런 거에 포석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단순히 선거운동 안에서 뭔가 하는 그런 쪽으로만 캠페인과 관련된 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했는데 이거 혹시 비례대표 후보 배정 권한 이거와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 오늘 결정된 안건의 제목을 보면요. 예.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비례대표 순번까지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주장은 좀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 예.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전권과 위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권 그리고 선거운동이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테두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거기에 반대했던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김종민 의원 등이 예. 아마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결과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위를 구성했습니다만 개혁신당 이퀄 이준석 당대표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오늘 그걸 선언한 셈입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 이번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위 선거 캠페인, 정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 전략의 핵심을 수도권 2030 세대를 겨냥한 선거 전략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것을 4개의 세력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묻지마 통합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예. 4개 세력 중에서 이낙연 대표 쪽을 뺀 예.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다 그걸 동의 또는 추인해줬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쪽 새로운 미래요? 여기는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 고립되는 겁니까? 고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준석 대표에게 일단 남은 과제는 하나 만들어진 거다. 자, 어느 정당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신당 지도부가 말 그대로 기존의 거대 양당과는 달리 예. 이런 갈등을 합의해내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내고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지향할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마 개혁신당의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개혁신당 뭐 4개 세력 또는 더 넓히면 5개 세력이
합당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이름으로 합당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모든 발표 내용이나 논평은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가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다툼이 생긴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거예요. 특히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나온 것 중에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밑에 보세요. 이 명의가 뭔지 알려드림. 이 알림의 명의가 새로운 미래 공부실이에요. 새로운 미래 공부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 아니고요. 개혁신당 공부실이 아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렇게 각각 제각각 나옵니다. 새로운 미래 공보실로도 나오고요. 개혁신당 공보본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당은 다른 당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김철현 교수님? 이쯤 되면 벌써 쪼개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는 일단 뭐 이 합당 선언만 한 상태고요. 25일 날 사실 합당에 따라 여러 가지 창당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어서 일단은 뭐 각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일단 최고위원회의 저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서로 각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합당 선언하고 며칠 만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이낙연 대표가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방심이? 예, 이번에 양정숙 그 옛날 구민주당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5명을 채우고 그 구민주당 인사들이 결국은 이 개혁신당의 주류가 됐거든요. 5명 현역 의원이 들어오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있던 그 약간 꼬마 민주당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꼬마 민주당으로 변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만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하거나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친이 쿠데타 아니냐. 벌써 서로 간에 다 아니 글쎄 친이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 제가 볼 때 4개 정파 서로 다 벌써 짜놓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김종민 의원이 거의 뭐 그 이낙연 대표를 대표해서 뭐 전두환에 비유하고 국보위에 비유하고 저렇게 별도의 어떤 뭐 발표까지 할 정도면 사실은 서로 갈라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낙연 대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안에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참여해서는 본인이 아무런 의사결정권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없는 거고 만약에 합당을 하고 나오게 되면 예. 지금은 처음에 그냥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낙연 신당을 만들 때하고는 전혀 모양새가 조금 이거는 뭘 하려다가 떨어져 나온 셈이 돼버렸잖아요. 모양새가 굉장히 구겨지게 됐거든요.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도 볼 때는 결국 젊은 대표에게 노란한 이낙연 전 총리 이렇게 해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일단 나와서 새로 호남 신당 꾸리기도 조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심을 거듭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그런 약한 고리를 또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짚고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 사이에 쿠데타란 말이 나왔고요. 사다가 나왔고요. 전두환에 비유됐고요. 친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딱 열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한 소리 합니다. 내용은 약간 비판 플러스 뭔가 섞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름이야 짓는 건 자유지만 개혁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태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 지경이면 지금 이거 벌써 뭐 사실상 지금 김철현 교수님 말로는 이거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마음 같아서는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분석대로라면 돈 때문에 못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일정 수가 돼야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돈과 관련된 분란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비라는 게 전체 경비의 70%에 해당되거든요. 실제로 선거 비용에서.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본 선거가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이제 총선이 체제가 된다면 이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 전체 홍보비의 권한은 지출 권한은 이준석 대표가 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선거 지휘 권한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홍보본부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40억 중에 30억이 자원봉사자 인건비 빼고 다 홍보비예요. 현수막 광고, 뭐 책자, 예. 무슨 뭐 로고송 전부 다 홍보. 제가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로고송까지. 선거 관련 예산 권한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다 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보면 공부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예. 심사에서 적격하고 계약하고 뭐 라디오 광고 계약하고 전체를 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머지 집행은 뭐 있습니까? 선거할 때 이렇게 뭐 기호 몇 번 들고 선거 운동은 그냥 공식적으로 적용돼 있는 사람들한테 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체제로 만약 간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이준석 대표가 간다는 거고요.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종전은 보니까 양당의 공동 정책위원장이 조율해서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체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전체 선거 비용에 전체 당에서 집행하는 비용의 80% 가까이가 이준석 대표한테 간다는 뜻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낮게 봐도 돈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전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이 사람들의 지지율은 4% 5%에 불과하지만 제 양당 체제를 혐오하고 새로운 제3당을 기대하는 숫자가 15%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추스려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나마도 좀 추스리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요 국회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분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좀 예고가 돼 있어요. 개혁신당의 내부의 각 정치 세력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뭔가 설명한다고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뭔가 통합과 다시 한번 화합하자는 얘기를 하는 자리일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갈라섭시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일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이 속보로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